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점 종결의 수능 국어 비법 백종수입니다. 자, 겨울방학 국어학습 가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좀 맞춰져 있어요. 자, 겨울방학을 놓치지 마라. 3월이면 늦는다 이거죠. 늦는다. 왜? 자, N수생들은 보통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N수생들 뭐 재수, 탐수 보통 3월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고3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 고등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수업과 학교 일정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막 학교 일정 막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비교해봐요. 이 학생들은 N생들은 3월부터 수능만 올인을 하지만 이 학생들은 수능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신까지도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똑같이 3월부터 맞춰서 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늦죠. 도태되죠. 그러니까 실제 N수생들이 성적이 더 높은 이유,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등학생들이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1월 달부터 미리 좀 N수생보다 빨리 시작을 해서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3월부터 나도 같이 시작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결국 고등학생들이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N수생한테 뒤처지죠. 네, 뒤처지죠. 하면서 겨울방학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겨울방학은 바로 국어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될 시기입니다. 확실히 다져야 될 시기, 확실하게 다져야 될 시기입니다. 이 개정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어의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할 게 기초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내용은 솔직히 풀 수 있다 치지만 거기 나오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실제로 아이들이. 알았어? 근데 그 용어라는 거는 다 뭐랑 관련돼 있냐면 여기 나오는 기초 개념이랑 연관돼 있다는 거죠. 기초 개념이랑. 그래서 이런 거를 헷갈리지 않고 그다음에 상위권을 겨우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동안에 기초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봄에 이제 3월부터든 언제부터든 실전 좀 들어가잖아. 근데 기초 개념을 막막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수능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봐봐. 보통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야, 뭐 비유가 뭐야? 이거 다. 의법, 사람을 대상을 사람처럼 다 이렇게 얘기는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수능 선택지에 나오거나 문제 선택지에 나오면 이게 뭔지 이의법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설의법, 의문형 설의법이라고 나오면 좋아. 설의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설의법이라고 안 나오고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지 선택지에는. 알았어?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폭 넓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문형 진술, 설의법, 설의법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하다 헷갈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맞게 저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화법, 작문, 문법을 제외하고 문학, 독서 부분에서의 개념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문학 부분의 개념은 정말 변화가 거의 없고요. 독서 부분에서의 개념은요. 이제 작년 여태까지 비문학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게 하나가 생겼다 뿐이지 실제로는 없어. 알았어?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도 한번 떡 까놓고 보면 화법은 솔직히 그동안 없던 거잖아. 없던 거니까 이 개념은 솔직히 많이 변화가 없죠. 새로 생긴 것이.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를 봐봐. 작문은 그전에 쓰기였어. 쓰기였는데 약간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작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문법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단 몇 개는 달라졌어.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화법, 작문, 문법 중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 아예 새로 생겼기 때문에 화법이 제일 많은 것이고 작문하고 문법도 따지면 어떤 거야? 기존 거에서 조금 더 추가로만 배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큰 변화가 실제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법, 작문, 문법에서의 나올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화법에서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법의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고 화법의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케이스도 그렇게 실제로는 많지가 않다.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다음 실제 수능에 나오는 개념만 정리해서 숙지해라. 알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표현법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비유법의 종류만 이만큼 배웠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비유법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서 보게 되는 선택지에서 보게 되는 어떤 개념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공부해서 괜히 쓸데없이 머리를 용량을 차지하지 말라는 거지. 안 그래도 우리 메모리가 딸리잖아요. 그렇죠? 딸리는데 우리 하드디스크도 딸리고 메모리도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거 넣어주면 자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다음에 용량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그 수능에 나오는 개념만 정리해 숙지하는 게 좀 좋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형태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알았어? 은유법은 A는 B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 선택지는 이렇게 제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아까 서리법 의문연재술 얘기했었죠. 자,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을 숙지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자, 응용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이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했던 말. 뭐? 수능에 나오는 것만. 수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국어 단기간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자, 고1, 2 때까지 성적이 상위권인데 고3 때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국어 영역에서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작품이나 지문 해석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개념을 실제 문제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아니면 냅다 문제만 풀어 제끼고 있거나. 그건 내가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고1, 2 때 뭐 그래도 2등급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고3 올라가서 본 모의고사를 보니까 성적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나름 1, 2학년 때 내름 준비를 했는데 왜 난 이럴까? 네,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전까지는 학력평가 수준이었던 거고 고3 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전략을 이에 맞춘 전략을 보시면 문제만 풀지 말고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만 냅다 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만 냅다 풀면은 어느 영역은 이제 국어는 성적 상승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 양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다는 거야. 알았어? 문제를 풀었을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얼마나 됐느냐가 성적 상승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정답은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모든 문제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알았어? 예를 들어서 뭐 C에서 부재 중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부재 중인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을 다시 찾으라는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든 체크를 하든. 비문학에서 뭐 이거의 이유를 적절한 것은 이거의 이유는 이거다. 찾아보는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것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예. 지문에서 답을 다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쯤에 있었는 데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디 있었다고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어? 국어는 따로 오답노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답노트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시험지가 오답노트예요. 뭐? 각 문제를 무조건 다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1번 선택지를 찾을 거면 부분에다가 1-1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지. 뭐 다른 펜 체크해도 되고. 알겠죠? 다시 볼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매번 찾는 연습을 하면 좋다. 선생님 학습자료실에 가보면은 자료가 이제 다시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런 연습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 두 번째. 합법, 작문, 문법, 시문학, 소설문학, 비문학 등 언어 영역, 국어죠, 국어.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분야를 균등하게 학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거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분야를 더욱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인데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올빵 때리다 보면 성적이 제자리에 맴돌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냥 한 분야만. 그러니까 나는 문학이 약해. 문학을 겁나 해. 문학. 시험 봤네. 문학이 올랐어. 와, 역시 공부하면 보람이 있네. 비문학이 떨어진 거야. 이런 비문학 해야지. 독서가 또 독서 시험 봤어. 와, 독서 올랐다. 화작문이 떨어졌네. 화작문 또 해야지. 화작문. 와, 화작문 올랐다. 또 떨어져 있네. 안 돼요.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방법. 효율적으로 몰아쳐라. 시문학, 소설문학, 비문학 무조건 하루에 한 지문 이상씩 학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학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비문학, 독서죠. 자신에게 부족한 영역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학습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하루에 시지문 하나, 소설지문 하나, 비문학 지문 하나. 그러니까 독서지문 하나. 이렇게 아니면 내가 문학이 좀 자신 있으면 시나 소설은 랜덤으로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알겠죠? 학습하는데 내가 좀 부족해. 난 소설이 부족해. 그러면은 난 매일매일 시 하나, 독서 하나, 다음에 소설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비효율적 학습 방법 세 번째. 문제를 푼 뒤에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한데요. 틀리는 문제는 반드시 또 틀리게 돼요. 맞아도 그게 실력이 아니야. 운 좋게 맞은 거지. 알겠어? 자, 문제 유형을 대비하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국어도요. 문제별 유형이 있고 문제별 풀이법들이 있어. 근데 풀이법은 뭐 그래 다 쳐. 뭐 내가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을 내가 뭘 틀린지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상하게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 자주 틀리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그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모든 유형별 풀이를 다 아는 것도 좋지만 모든 유형 풀이를 다 아는 것도 좋죠. 선생님한테 배워서. 근데 그거는 둘째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리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 풀이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유형별 풀이법은 뭐 이제 선생님이 메인 강좌니까 그죠? 파이널하고 더불어서 실제 기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통해서 기출 수능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거 겨울방학에 뭐 해라? 처음부터 미리 1월 달부터 미리 시작해라. 개념 공부해라. 수능에 맞게 개념 공부해라. 피드백 충분히 해라. 다음 뭐 해라? 절대 하나로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나눠서 공부해라. 마지막으로 뭐 자기가 자꾸 틀리는 거 확인하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겨울방학이라서 내가 이렇게 눈도 막 내리고 지금 있네요. 네? 자,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면 나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에 있겠죠? 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더라도 누가 날 쫓아오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난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 1월 달 남들보다 앞서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